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자, 저번에 9주차까지 했는데 일단 10주차를 건너뛰고 11주차를 여러분 먼저 볼게. 자, 174페이지. 자, 오늘 시 2개를 배울 텐데 시 2개가 모두 별표 3개짜리야. 자, 박제3의 흥부부부상. 아니, 이거는 솔직히 3개가 아니라 한 5개쯤 치고 싶은 그런 시야. 선생님, 왜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라. 자,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너희들 이 사람의 시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혹시 너희들 그거 아니? 막 엄마 시장가에 갔는데 뭐 생선 눈깔 나오고 항아리 나오고 박제삼 시 모르는구나. 되게 유명한 시인이야, 얘들아. 서정주 시인 알지? 서정주 시인의 여러분 뭐 수제자라고 여러분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김광규 씨의 상행. 자, 이것도 여러분 별표 3개를 쳐놓고, 자, 나름대로 문학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작품들이라 오늘은 거의 40-50분 동안 이 두 작품 분석에만 초점을 여러분 둘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 하라는 거 먼저 해. 자, 일단 박제3의 흥부부부상. 자, 시 읽고. 자, 그 밑에 소통구조, 상황, 정서, 태도 요거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적어보고, 자, 주제 해제 읽은 다음에 1, 3번 문제 풀어주십시오.
그래, 좋은 대학 가서 쌤한테도 연락 주. 저번 주구나. 우리 서울대 다니는 조교가 갑자기 선생님 누구누구에서 딱 보내왔는데 재작년도 가르쳤던 친구인데 동탄국제고 나온 친구야. 동탄국제고 나온 친구인데 얘가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연락이 전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수능을 못 봤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쪽으로 간 건 아니고 이제 최저를 맞추려고 공부했던 친구인데 내가 이제 우리 서울대 다니는 애가 학교에서 뭘 하다가 걔를 만난 거야. 당연히 조교니까 어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인연이 서울대 갔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선생님이 서울대 2명 보냈을 텐데 1명 더 보낼 수도 있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너희들 좋은 대학 가고 꼭 연락해. 쉽지만 길거리에서 나보면 벼룩이다 이렇게 피하지 말고 얘들아 즐겁게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내가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남친이랑 내지는 여친이랑 가다가 선생님 반가워요 커피 좀 사주세요. 내가 안 사주겠지 얘들아. 사주되니까 제발 좀. 자, 이 흥부부상이라는 시가 이제부터 왜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 여러분 프린트를 잠깐만 좀 펴놓고 자, 같이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이 시는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흥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너희들 흥부전을 안 읽진 않았겠지? 효진아? 흥부형 이름이 누구야? 아는구나. 자, 흥부 애가 몇이야? 둘. 많아. 자, 일단 이 시는 화자가 관찰자야. 근데 특이한 게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대화체인데 이연의 마지막 줄 볼게.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 아는 여러분 혹격조사야. 도너법 쓰였으니까 대화체야. 자, 그럼 질문. 거울면들은 누굴까? 서로 거울처럼 서로 쳐다봤던 사람들이 있어. 누구? 흥부? 부부야. 자, 이 작품은 여러분 대화체고 자, 이 작품의 청자는 거울면들 다른 말로 흥부 부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는 누구의 상황을 따져줘야 되냐면 흥부 부부의 상황을 따져줘야 되겠지. 자, 상황을 적을 때는 왜 부정적인지를 적는 거야. 자, 얘들아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 흥부 부부가 박을 왜 탔니? 먹을 게 없으니까 박에서 어때?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박을 탄 거야. 실제로 이연 봐봐.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오케이? 흥부 부부는 굉장히 어때? 가난해. 그리고 어때? 손발이 닳았어. 그만큼 어때? 고생을 하면서 산 거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 자, 그런데 이제부터 쌤이 여기에서 흥부가 돼서 연기를 여러분 해볼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시의 1년을 봐봐. 자, 1년의 둘째 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흥부는 처음에 웃었지. 자, 분명히 처음에는 웃었단 말이야. 웃음은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쌤, 가난한데 왜 웃죠? 자, 셋째 줄 볼게.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서리법이지. 금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가?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야.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프린트 맨 밑에 볼게. 자, 문제 오타다 미안. 문제의 의미. 이 시에서 문제는 부정적 상황, 즉 영어로 해볼게. 프로블럼이 아니야. 프로블럼. P-L-O? P-R-O? 뭔지 알지? B-L-E-M. 뒤는 알아. P-R-O? P-L-O. 뭐야? R. P-R-O-B-L-E-M. 부정적인 게 아니야. 이 시에서 여러분 문제는 부정적인 상황. 어이 새끼! 너 문제야!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굳이 얘기하자면 토픽? 이슈? 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의미야. 결국 어때? 황금 벼이삭이나 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흥부 부부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보세요. 웃음살 1번. 이렇게 꼭 첫 시간에 오바를 하면 왜 오바를 할까? 자, 안분지족의 웃음이고, 이때 웃음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 고전 시가에 나오는 그런 것들하고 똑같이. 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야. 쌤도 찢어지게 가난하거든. 근데 우린 행복해. 왜? 와이프랑 나는 찍는구나. 서로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어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행복한 거지. 쌤이 30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31살에 쌤이 강의를 하다가 봉천동에서 쓰러졌어. 강의하다가 그냥 쓰러졌어. 31살에. 그때 선생님이 수업을 일주일에 50 몇 시간 했을 때야, 얘들아. 강의하다가 쓰러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3번 어디에 살았냐면 그 금정역 앞에 빌라 단지, 처음에 거기서 살았었거든. 그래서 그때 학원 원장님이 나를 업고 차를 태워서 거기 원광대병원 있어, 3번. 거기에 이제 입원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와이프 난리 났었지. 근데 와이프가 뭘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와이프가 보험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될까봐 보험을 들어. 될 수 있지, 남편이 아픈데. 근데 또 뭐해? 막 해. 그래서 여보 뭐해? 그랬더니 여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씩 받아,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우리 와이프 명의로 보험을 또 들었어. 그러다 어때? 경쟁적으로 어때? 서로 커져가지고 하나쌤이 지금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 보험 많이 든 거, 연금 많이 든 거. 쌤이 심할 때는 여러분 얘기해줄게. 1년에 보험을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적이 있어. 보험료로만. 그래서 나는 지금 쓰러져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그게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지. 설마 뭐 나 쓰러진다고 뭐 또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때 웃음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때문이야. 자, 2연 볼게.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끼리 처지끼리 같이 웃어주던 겨울면들아. 자, 그러다가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눠. 왜 구슬? 그러다 금시 절로 면자는 얼굴 면자야. 얼굴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며. 쌤, 여기 봐. 갑자기 박타다가 서로 얼굴에 구슬을 던지진 않았겠지. 이 구슬은 뭘까? 얼굴에 있는 구슬은 눈물이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해. 자, 눈물은 마이너스야. 자, 박을 타면서 하하하하 웃다가 하하. 선생님, 왜 울죠? 둘이 사랑하잖아. 흥부는 아내의 옷을 보면서 아유, 내가 우리 아내 저렇게 옷도 못 사주고 샤넬 루이비통은 아니더라도 나이키 추리닝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줘. 흥부 아내는 어때? 남편을 보고 아유, 우리 남편 못 먹어서 저렇게 마른 거 봐봐. 얼굴만 커졌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면서 어때? 서로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운 거야. 자, 그럼 프린트 볼게. 자, 눈물, 구슬, 서로에 대한 연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운다라는 얘기는 이때는 순간적으로나마 물질적 가치를 인식한 거지.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남편 먹는 거 사주는데, 우리 아내 옷 사주는데, 김건모 노래 중에 미안해요 뭐 있잖아, 얘들아. 옷 한 벌 못 사주고. 몰라, 이 새끼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뭐하냐? 다시 읽어봐봐.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물질에 집착했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 그래서 밑에 오른쪽 프린트 봐봐. 물질적 가치에 집착했던 것을 부끄러워해. 그러다가 다시 시로 넘어서 서로 소스라쳐 본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다시 이제 뭐 본 웃음 물살을 하는 거야. 다시 어때? 플러스지. 이때 여러분 본웃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두 가지야. 잘 들어. 잘 몰라도 돼. 첫 번째는 본래의 웃음. 원래 어때? 웃었었지. 그 본래의 웃음을 웃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본웃음을 근본이 되는 웃음. 자, 오른쪽 봐봐. 뭐라고 나와? 진정한 가족애로 눈물을 극복한 진정한 웃음이야.
감정이 계속 변해.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하죠? 얘들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의 전환이? 시상의 전환이 몇 번이나? 2번이나 일어나는 거야, 시에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 두 시가 묶여본 적은 없는데 이 시가 나온다면 하나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혹시 너희들 얘도 이제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서 차용한 거고 춘향이를 차용한 시 중에서 혹시 이런 거 알아?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그 시가 있어. 거기에서도 봐봐. 나를 하늘까지 밀어 올려다오. 자 여기 봐. 밀어 올려다오. 의지야. 플러스야. 그러다가 그러나 서울로 가는 날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어. 좌절 마이너스야. 그러다가 맨 마지막 년은 그래도 향단아 나를 다시 밀어 올려다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그 시랑 똑같이 어때? 시상의 전환이 2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시. 자 됐죠? 자 2번 대립적 시어 금 황금 벼이삭은 물질적 풍요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웃음의 물살 본웃음 물살은 정신적 행복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거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요 정도 여러분 알고 자 요거 여러분 그 표에다가 자 적어주고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시에 대해서 반대야.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안 싸워. 그렇지 않냐? 너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 그저께인가 어저께 기사 나왔지 얘들아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상위 1% 부자. 경제지문 하나만 할게. 순자산. 자산은 뭐에서 뭐를 뺀 거야? 자본에서 빚을 뺀 거야. 그러니까 빚 빼놓고 순자산이 얼마나 돼야 우리나라 1% 부자일까? 1%. 27억. 근데 난 깜짝 놀랐어. 보통 집에 27억 정도는 갖고 있지 않나? 없나? 27억. 집에 있는 뭐 피카소 그림 하나만 팔아도 한 6, 7억 정도 되는 거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위 10% 부자가 9억. 승우는 통장에 얼마 있어? 3,000원. 그럼 넌 하위 1% 그지야. 자.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 문제 모두 가와 나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자, 2번 문제서부터 먼저 풀어보는데 이건 너무 여러분 쉬운 게 그리고 하나만 너희들 약속해. 이번 6평이 좀 특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요번에는 흐름상 쌤은 개인적으로 수필이 안 나오고 소설 쪽에서 복합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 당황하지 마 얘들아.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이따가 우리 요 다음 지문에 뭐를 풀 거냐면 시하고 극문학하고 묶인 걸 풀 거야. 쌤 수능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그때 수능에서 애들이 멘탈이 나간 게 시하고 극문학하고 묶였어. 그러니까 이번 6평에서 평가원에서 뭔 지랄을 할지 몰라. 이해가? 너희들 그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 수능 강사 중에서 그때 인강 1인데 감옥 간 쌤 있잖아. 인강 1인데 감옥 간 쌤. 그 쌤이 뭐를 예측을 해? 예측이 아니지. 시험지를 받아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어. 문법이 한 지문에 2문항 나오는 게. 그전엔 그게 없었거든. 문법이 그냥 연달아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얘기한 거지. 이번 6월 평가원은 깜짝 놀랄 정도로 문법 한 지문에 2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문법이 역대급으로 오답률이 높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왜? 그런 걸 애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6월에도 평가원 교수들이 어떤 지랄을 할지 몰라. 그냥 똑같이 풀면 돼. 아니 시하고 국문학하고 묶이더라도 그냥 문학 작품 2개가 묶였으니까
보기 먼저 보고 개별적인 문제 풀고 풀어 나가면 되는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현대시 2개, 고전시가 2개가 나와. 분명히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 그럼 내가 여러분들 얘기한 게 뭐지? 일단 아는 거 위주로 접근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하고 나중에서 일단 나를 먼저, 나는 알잖아. 그럼 나를 알면 일단 나랑 관련된 것부터 먼저 보라고. 물론 답이 가랑 관련돼서 나왔어, 이 문제는. 자, 답은 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자, 보기 넷째 줄에 보면 가혹한 운명을 이겨내는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어때? 가지. 그런데 3번 답지는 뭐야?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끊었지? 자, 1번 공식이 뒤에 감상이 보기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체념 나왔지? 이 체념은 보기에 미술 친구하고 어때? 정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럼 고민 없이 어때? 3번.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도 4번하고 5번서부터 먼저 풀어버려. 왜? 나시는 아니까. 자, 2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문제는 답만 갈게요. 자, 견우는 소를 먹여서 견우고 직녀는 배 짜는 여자니까 어때? 직녀지. 그럼 A에서는 우리 만날 때까지 본분에 어때? 충실하자라고 하는 자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3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1번에서 절대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게 3번 답지 봐.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맞지? 근데 나는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잖아. 화자의 자기 반성 이런 건 안 나온다고. 자,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역설법 쓰였지? 자, 1번 문제의 답은 1번. 자, 표현상 특징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자 풀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김광규 씨의 상행을 여러분 들어갈 텐데 자, 좀 오래 걸릴 거야. 자, 일단 시 한번 읽고 자, 주제 해제 읽고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표를 작성 못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표 작성하지 말고 시 읽고 주제 해제 읽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 푸는데 자, 시하고 자, 이강백의 북어대가리를 묶었는데 잘 들어. 극문학은 절대 작품 연계가 아니라 작가 연계야. 극문학은. 자, 이강백 그러면 너희들 이번 EBS에 결혼이라는 작품이 실렸고 워낙 유명한 작가인 게 이강백의 파수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우리나라 뭐 극문학계 1인자라고 보면 되겠지. 일단 북어대가리는 꼭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문제 5문제 있으니까 자, 일단 시 읽고 주제 해제 읽고 문제 5문제 풀어주세요. 넉넉히 줄게 시간을.
문제 5번까지 있어 얘들아.
얘들아, 일요일날 강의실 여기 괜찮아? 그냥 여기? 일요일 반이 좀 애들이 제일 적어. 우리 반이 일요일 반이 30 몇 명밖에 지금 안 되니까 혹시 강의실 작은 데로 옮길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자. 그냥 넓은 데가 좋지 뭐. 너무 뒤에 가서 앉지 말고. 월요일 반 애들이 제일 많아. 월요일 반. 월요일날 거의 5, 60명 정도 오는 것 같아. 월요일날. 자. 자, 다른 사람은 프린트 여러분 끊어놓고. 자, 이 작품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건 아닌데 내가 뭐 개념 하나를 좀 끌고 오기 위해서 이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 너희들 빗대어라는 말 있잖아. 빗대어. 빗대어. 뭐뭐에 빗대어. 이 빗대어라는 말이 비유일 수도 있고 우의적일 수도 있어. 선생님, 우의적하고 그럼 비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우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들아, 작품 전체가 비유인 거야. 안 적어도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희들 삼민곡하고 송민곡은 아니까 삼민곡, 송민곡을 보면 너희들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작품은 분명히 여자와 남자 얘기지. 임금과 신하의 얘기라는 걸 어때? 알 수가 없어. 결국 그 작품은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빗대어 얘기한 작품 전체가 비유야. 이런 걸 우의적이라고 얘기해. 비유와 우의적의 차이점은 이거야. 여기 봐. 우리 혹시 만에 하나 고공가라는 작품이 있거든? 이 고공가가 뭐냐면 주인이 머슴에게 충고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은 임금이고 머슴은 신하들이야. 근데 그 작품만 보면 이게 임금과 신하의 얘기인지 몰라. 이런 걸 여러분 우의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선생님, 지금 이 작품에서 이 얘기를 왜 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 너희들 시에서 반어가 쓰인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 너희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보내드리오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부분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울지 않겠대. 이건 반어야. 근데 여러분, 반어가 찾기가 쉬운 게 시 전체가 반어가 아니라 일부가 반어이기 때문에 시 전체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아, 얘는 반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내가 알고 있는 작품 딱 두 작품이 있어. 바로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작품하고 내신 때 이 작품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이 있어. 내가 아는 작품 중엔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거냐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켤 수 있다면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그냥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자. 깊은 사랑을 하지 말고 그냥 즐기는 사랑을 하자. 그게 그 시의 주제야. 근데 시만 보면 모르는데 그 시의 의도는 뭐냐면 그런 사랑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시 전체가 반어인 거야. 자, 프린트 볼게요.
자, 출제 포인트.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 시는 시 전체가 반어적인 표현이냐.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시를 이제부터 내가 해석을 할게. 할 때, 여기 봐. 뭐뭐 해다오는 뭐뭐 하지 말아다오로 해석을 해야 되고, 뭐뭐 하지 말아다오는 뭐뭐 해다오로 해석을 해야 이 시의 주제가 나온다. 자, 이 시의 표면적인 의미, 화자의 태도는 뭐냐?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해라.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라. 근대화의 발전상을 즐겨라. 그런데 실제로 이 속에 숨겨진 반어의 의미는 뭐냐? 현실의 모순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며 근대화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을 뭐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시는 이해가 다 가. 자, 그럼 이제부터 시를 잠깐만 봅시다. 자, 시를 잠깐만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할게. 자, 읽어볼게요. 상행열차를 타고, 자, 상행은 지방에서 서울로 여러분 가는 거야. 그럼 일단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서울이야. 좀 사는 사람들이야. 설국 열차에서 맨 앞에 칸에 탄 그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야. 평택은 어디냐? 시골이야. 시골. 지금은 아니지만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야, 낯선 얼굴을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래. 그럼 뒤집으면 반어니까. 제발 너는 무슨 얼굴을? 낯선 얼굴을 너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잠깐만 프린트 보지 마. 그러면 낯선 얼굴이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는, 즉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낯선 얼굴을 너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그랬으니까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지. 하지만 이 시는 시 전체가 반어래매.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건 결국 어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야? 플러스야. 자, 프린트 맨 밑에 봐봐. 자, 낯선 얼굴과 낯익은 얼굴들의 대비야. 못하다 얘들아. 자, 낯선 얼굴은 뭐냐? 흔들리는 차창에 반사된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이고, 밑에 봐봐. 소시민들의 모습을 반성하는 성찰적 자아야. 자, 밑에다 요거 적어. 자, 표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이면적으로는 결국 플러스야. 이해 가? 자, 화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너 소시민적처럼 살아. 소시민처럼 살아.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자, 다섯째 줄 읽어볼게.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좀 살아. 기차 안에서 밖에 농민들 열심히 농약 맡아가면서 일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상류층들은 기차 안에서 오징어 씹으면서 화투 치면서 뒤에도 나와 맥주 마시고 있어. 그러지 마.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너는 낯선 얼굴을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낯익은 얼굴들을 네 얼굴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프린트 오른쪽. 낯익은 얼굴들은 너의 곁에서 오징어를 씹고 화투판을 벌리는 얼굴들이지. 일상의 안락함에 매몰된 소시민들의 일상적인 자아야. 그럼 얘들아, 얘는 여기 봐. 얘하고 뒤집으면 되겠지. 표면적인 건 결국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표면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이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폴? 자, 잘 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자, 뒤집어. 그럼 우리는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안 돼! 자, 봐봐. 박정희 대통령 때를 떠올리면 돼. 박정희 대통령 때 농민이 어때? 농촌이 발전했지. 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평택을 딱 지나가는데, 야, 여기 깡시골인데 지붕들 봐봐. 원색이야. 잘 사네? 와, 씨,
농촌에 TV들이 있어? 지붕 위에 TV 안테나들이 있어? 농촌 근대화 됐네. 역시 농촌의 근대화 굿 이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돼. 왜요, 선생님? 그 밑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이해가? 그런 농촌의 근대화에는 농약과 같은 비참한 농민들의 현실이 숨겨져 있는 거야.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얘들아, 예전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직접적으로 솔직히 너희들 지금 뉴스 보면 윤석열 까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땐 여러분 그러면 잡혀갔어. 쌤 학원 강사 중에서 그땐 여러분 직장인 반이 있어서 선배야. 300명 정도 직장인도 가르치는데 그 300명 그 대형 강의에는 반드시 한 명 누가 있냐면 사법경찰이 있어. 반드시. 녹음기. 그래서 그 선생님 한 분은 강의 딱 끝나고 났는데 강의 듣던 학생 하나가 딱 나가자마자 탁 팔짱 끼고 쌤 가시죠. 진짜로. 쌤 선배야. 그 선배 그래서 너희들 옛날에 서빙고라고 알지. 고문 그 중앙정보부 그 고문실. 그런데 여러분 끌려갔던 쌤도 계셔. 그땐 여러분 그게 너무 비일비재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욕을 직접 못하니까 어때? 잡히기 힘든 전파로 어때? 그런 것들을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럼 우리들은 그런 근대화를 비판하고 독재를 비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전파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해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풀벌레 울음소리, 전파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데 관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그 당시 여러분 농촌만 가면 새마을운동 노래가 들렸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야, 새마을운동, 근대화운동. 제발 그런 거.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경쾌한 게 아니지. 이해가? 그 다음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 우린 그렇게 여행하면 안 돼.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의 현실에 고민을 해야 되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런 거에 어때? 눈 닫고 귀 닫은 채 술만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시의 내용이야.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해가지.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아라고 말하면 안 돼. 아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긴 말을 해야지.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해? 그럼 우리들은 어때? 오랫동안 감은 날씨.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아니 도대체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제 이해가지 이 시의 내용이.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1번. 시 전체의 반어적 표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이 시의 표면적인 의미는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며 근대화의 발전상을 즐기라고 충고하지. 하지만 이 시는 반어야. 현실의 모순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며 근대화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에 대한 비판. 자, 2번 공간적 배경의 의미. 차창박. 근대화가 가져온 풍요로운 소외된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야.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오랫동안 감은 날씨는 서민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오른쪽 차창하는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저 화투판을 벌리고 주간지나 들여다보며 맥주나 콜라를 즐기면서 근대화된 풍요로운 농촌을 보고 있어. 자, 밑에 화자는 그들에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깥 삶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지. 하지만 그 밑에 여기는 뭔지 알겠지. 그런 걸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정도 여러분 보고.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소통구조 상황 정서를 적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어때? 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가시는 여러분 이해를 했고, 그래서 5번 문제 보기를 먼저 봤어야 돼. 5번 문제 보기를 보면 가시가 분명히 셋째 줄에 반어적인 표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반전은 시 일부가 반전이 아니라 시 전체가 반전이다라는, 자, 그런 얘기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북어 대가리는 뭐냐? 자,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해. 누가 등장하냐면 자앙하고 기임이 등장해. 쌤, 이름이 자앙이고 이름이 기임인데 왜예요? 얘들아, 이름이 없어. 너희들 잠깐만,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인간 소외를 다룬 작품들은 거의 대표적인 익명성을 갖고 있지. 익명성이 뭐야? 이름이 없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안에는 이름 있는 사람이 없어. 선생님, 자앙 기임은 뭐예요? 성이야, 성. 성이 장. 장인데 어때? 길게 늘려 불어서 자앙. 이름이 뭐야? 김씨야, 기임. 최애. 이해가?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인의 인간 소외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 언뜻 보면 자 봐봐. 되게 자앙이 자기 직분에 충실한 애 같고 기임은 일단 창고를 여러분 떠나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 다 기계 아니니? 기계? 기계야. 너희들 인간 소외라는 말은 왕따가 아니야. 철학에서 인간 소외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사람이 기계 같고 기계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인간 소외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앙 기임은 인간 소외고 여러분 물어볼게. 누가 더 인간 소외가 더 심해? 자앙이 어때? 더 심한 거야 얘가. 절대 자앙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 자앙은 어때? 북어 대가리야. 왜? 삶의 목적성도 없고 방향도 없어. 그냥 부품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5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힌트를 잡은 다음에 가따로, 나따로 푼 다음에 복합적인 문제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번 문제는 답만 갈게. 1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 자, 3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지. 뭐뭐 해다오, 뭐뭐 하지 말아다오,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해. 용어 알아둬야 돼. 두 글자로 가군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그랬지. 가군. 자,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하는 거 가군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제 2번 문제도 되게 쉬운 게 4번 봐봐. 아라는 감탄은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드러나지 않는 행위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시에서는 아라고 얘기해다오 그랬지. 근데 실제로는 어때? 아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2번에 4번이 왜 맞는 설명인지 알겠지? 자, 됐어요? 자, 나머지 선지들은 다 이해 갈 거야.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나랑 관련된 문제가 어때? 4번이 되는데 4번 문제의 답은 얘들아, 기임하고 자앙은 친한 친구야. 근데 기임은 이 창고를 떠나시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라고. 자, 그러니까 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 자, 3번은 답만 갈게요.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에서 자, 4번 답지 볼게. 나에서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수. 얘들아, 운전수는 아내가 죽은 걸 알지? 근데 서류 얘기는 왜 깨는 거야? 아내는 죽었는데 어때?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서류라는 건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지,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저기 김남조의 생명하고 성의꽃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문학작품 2개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묶어서 4개 여러분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프린트 요건 뭐 안 갖고 와도 돼. 내가 다음 주에 요거 다시 프린트를 여러분 챙겨서 줄 테니까.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안 가져간 사람 가져가고, 자